일단 오늘은 등차 수열하고 이제 등비 수열할 거니까 자 등차 수열 뭐 문제들을 많이 이제 풀어봤을 테니까 대충 뭐 이게 어떻다 뭐 일반항이다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일단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수열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한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일반항부터 한번 해보자. 자, 초항을 A라고 두고 우리 공차를 보통 D라고 두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d 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자 등차 수열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좋으냐 하면은 자 어떤 함수야. 어떤 그냥 함수인데 봐봐 n에 대한 함수 요 n에 대한 함수야. 요 n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d도 상수고 a, d 모두 다 상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n에 대한 1차 함수야.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얘가 1차 함수다라는 거 n에 대한 1차 함수다라는 거, n은 어차피 자연수고 그거에 대한 1차 함수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조금 수월하게 들어오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이게 사실은 봐봐라 우리 너희들이 이제 적분을 다 했으니까 자 생각해봐봐. 자 이런 1차 함수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 얘가 바로 1차 함수를 적분한 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잖아. 그지? 이 적분한 것이 뭐야? 적분? 뭐 1차 식이니까 뭐 x라고 해놔. 자, x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니? x의 2차 식이 되지? 그치? 적분하면.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요것과도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등차 수열의 합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등차 수열의 합하면 그 2차식의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등장을 하거든. 그게 바로 이제 적분해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크게 다른 게 아니라 맞아. 맞아.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생각할 때는 항상 n에 대한 1차 함수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할 때는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자, 항상 우리가 등차 수열 문제나 등비 수열 문제나 실은 등차 수열 문제 자체로만, 등비 수열 문제 자체로만 그렇게 어렵게 고난이도로 만들어내기 되게 힘들어. 보통 그 두 개를 잘 섞든가 아니면은 뭐 귀납적 정의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열의 합까지 잘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고난이도 문제가 뻥 하고 등장을 하는 편이지 그냥 등차 수열 하나로만 등비 수열 하나로만은 좀 어렵지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합 1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두 가지 공식을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S는 N은 자 N분의 다시 2분의 N A 플러스 L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 또 자 2분의 2A냐? 아직도 이 공식이 안 외워져. N 2A 플러스 N-1의 D 맨날 안 외워진다 하니까 더 안 외워지는 것 같아 진짜로. 이건 쓸 때마다 진짜 나는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 미치겠어.
자, 요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모두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 너희도 문제 풀어봤었던 것 중에 나오겠지만 뭐 몇과 몇 사이에 몇 개의 항을 넣어가지고 등차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등차수의 합 전체가 몇이더라? 그러면 우리 n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n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d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어떤 거를 구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따로따로 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진짜 요즘에는 많이 나오더라고. 옛날에 여기 거의 안 나왔었어. 거의 안 나왔었는데 요즘 문제들은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잘 활용을 많이 하도록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얘가 메인으로 많이 쓰이긴 해.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의 일반적인 형태를 요걸 가지고 만드는데 자 이게 뭐냐 여기 나와있지. 자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요렇게 우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자 예전에 준 걸 갖고 온 거구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아 나는. 자 결국 얘를 우리가 그냥 a라고 보고 얘를 우리가 b라고 본다면은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 이런 n에 대한 2차 함수야. 이 n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언급을 하자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c가 있으면은 이게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우리 두 개를 나눠야 되거든. 자 얘가 없는 경우는 그냥 1차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요걸 이용하면 돼. A가 여기 2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면 그게 공차야 그냥. 그리고 그 공차가 나왔을 테니까 이런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초항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수열 AN의 일반항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의 n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오면서 상수항이 존재하는 등차 수열 합의 어떤 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해봐야 돼. 첫 번째 어떻게? 노가다를 하라는 거야. 자, n에다가 1 넣어보고 n 넣으면 S1이잖아 이게. 그럼 그게 A1이잖아. 그런 다음에 n에다가 2 넣으면은 S2고 S2는 A2 플러스 A1이기 때문에 A1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A2를 또 구할 수 있겠지. 그럼 A2부터는 등차수열이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상수항이 등장했을 때는 자 이거 공식 쓸 생각 하지 마. 뭐 좀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 그러면은 1일 때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2, 3 요거 두 개를 넣어보면은 봐봐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차가 나온다고 어떻게 보면은 A1 빼고 자 A1 빼고 A2부터는 등차수열이야. 자 얘가 있으면 얘가 없으면 그냥 1부터 그냥 등차수열 A1부터 등차수열이 되고 얘 상수가 있으면은 2부터 등차수열이 되고 이거 그냥 암기를 해버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여기다 하나 숫자를 넣어보면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애들 제일 까다로워하는 문제가 실제로 그냥 등차 수열에서 뭐 공차와 초항 구하고 이런 거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사실 하나도 없어.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냥 보통 무슨 문제 몇 번 문제가 나오냐면 아무리 어려워봐야 8번 안쪽의 문제야.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봐야 나올 문제는 없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이걸 어렵게 내면은 내가 항상 몇번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었던 그 문제 뭐냐면은 요거 어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n, 최대가 되는 n 요런 거. 그러면 이거는 100%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랬어.
등차 수열이 보통 수열의 합 형태로 등장, 수열의 일반항 형태로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일반항을 내가 구해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자,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했을 때 자, 요 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가장 여기에 n까지를 더했을 때 이 등차수의 합이 최대가 되겠지. 얘 등차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등차수열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그럼 이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등장하냐? 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꼭지점을 가진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는 거야. 얘가 n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최대가 여기야. 그치? 최대가 여기일 때 최대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이 또 0이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동일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넓이가 같으면은, 그치? 같으면은 여기에서 다 더해진 거 여기서 다 싹 다 빼줬을 테니까 그냥 싹 없어지는 없어지는 어떤 그런 그래프가 또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걔가 0이 되는 지점이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거꾸로 만약에 증가하는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추출가 되냐면은 자, 이렇게 다 더했을 때 등차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계속 마이너스니까 최소가 되겠지. 어느 순간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자, 이만큼 마이너스가 쌓여 있었는데 점점점 플러스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가 까여나가. 그럼 점점점 커질 거야. 그렇게 됐을 때의 그래프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그래프가 이루어지는 거고, 얘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 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실제 내가 수열을 처음부터 너희들 가르칠 때 계속 했다는 얘기는 이거야. 우리가 흔히 수열이라는 건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되게 수월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n에 대한 정의역 자체가 n이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좀 수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주어질 거야. 좀 이따가 이 문제를 너희들이 앞에 벌써 이미 한번 교과서 문제를 쭉 풀어봤었잖아. 풀다 보면은 딱 그 막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열의 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수열 자체가 주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수열을 갖잖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아주 특별한 수열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모든 게 정형화가 돼가지고 다 나와 있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이용하면 거진 다 풀어 제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특히나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얘랑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알아두면은 너희들 문제 풀 때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정말이야. 근데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막 문제에다가 다 그냥 공식 있는 대로 너희들 아는 것들 다 갖다 적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너희들 뭐 시험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문제 풀 시간이 없다.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알고 있는 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나아. 알지? 자, 특수한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등차 수열 같은 거 나올 때 내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좀 이런 게 있어. 자,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한번 해봐요. 자, 홀수들의 합이야. 홀수들의 합. 자, 홀수들의 합. 이건 조금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홀수들이 정해지면은 얘네들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이거 잘 봐봐.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거든. 짝수들의 합은 n 플러스 1 이런 식의 값을 가져. 왜냐면은 자 2, 4 요거 두 개 더하면은 n이 2 되니까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이 되지.
이거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왜냐면은 가끔씩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외울 수 있거든. 자, 바둑돌 하나 놨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사각형 모양으로 바둑돌을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바둑돌은 3개가 나오겠지. 그지? 세 번째 바둑돌은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근데 얘는 봐봐. 개수가 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거야. 그래서 특별한 이것은 이제 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거 자체를 센스 있게 받아들이면 금방 찾아내면은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은 내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 거니까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하는 거죠. 등비 수열은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느냐. 얘는 A, N은 A, R에 N-1 요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우리가 A1 등비수열이라고 딱 나왔을 때 그 일반항을 구해라 했으면은 자, 요런 형태를 만들어가면 돼. 요런 형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등비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뭐 3의 R이야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를 그냥 어떻게 바꾸면 된다? 3 곱하기 3R-1 요렇게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초항이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수법칙을 열심히 해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원의 앞쪽에 지수법칙 배웠잖아.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걸 막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경우 많이 봤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수식 같은 거 적는 거 그런 거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결국 여기도 비슷한 거, 등차 수열하고 비슷한 거는 얘는 n의 지수함수꼴이야. 얘는 n의 지수함수꼴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미적분 하게 되면은 뭐 R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뭐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기는 한데, 여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n의 지수함수꼴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등비수열 합. 자, 얘는 SN은 R-1분의 A, R의 N-1 이렇게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얘는 우리가 R이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경우는 요 공식을 쓰는 게 편하고, R이 1보다 작을 경우는 1-R의 A의 1-R의 N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얘 등비 수열의 합을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합인데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 A, R의 N 플러스 B 요런 꼴로 등장을 하면은 이게 바로 그냥 등비 수열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채야 돼. 아까 같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면,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이것은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 모양으로 등장을 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등차 수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100% 뭐냐면은 A 더하기 B는 0이 되게끔 무조건 구성이 돼 있어. 자, 요런 문제 하나 있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 내가 알기로 9 R
n 플러스 k. 얘가 등비 수열이 되도록 등비 수열이 합이 되도록 k 값을 정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랑 얘 더해가지고 여기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9. 이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 뭐 이것저것 쓰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눈으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까 뭐 등차 수열보다는 뭔가 이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좀 떨어져. 등비 수열은.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n의 지수함수 꼴이다라는 거. 등비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실제로 등비 수열 문제에서 등비 수열의 합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야. S 5분의 S 12 어떻게 나와 있을 때 A 1분의 A 3 구해라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봤지. 많이 봤는데 봤을 거야. 그때 요게 항상 문제가 돼. 여기가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된다? A 마이너스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에서 A 마이너스 1 얘를 없앨 수 있게끔 요걸 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너희들 문제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이 인수분해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3이 아니라 보통 15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니면 여기가 9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이미 많이 문제 풀어보면서 다 왔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잘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은 A 플러스 C는 2B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이고, A, B, C가 등비 중앙을 이룬다면은 A, C는 B의 제곱이다. 요게 바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인데, 머릿속으로 이걸 기억을 좀 합시다. 뭐냐? 막 숫자 이렇게 나열해두고 3xy는 등차 수열이고 xy 뭐는 등비 수열이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 풀어봤었잖아. 그런 문제들은 거의가 아니야. 100이면 100 다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이용하라는 문제야. 이것을 이용하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수를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 요걸 좀 기억을 하고,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이게 나올란가 말란가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 밑에 보면은 등차 중앙, 조화 중앙, 등비 중앙이라고 있지. 이게 뭐냐면은 이 조화 중앙은 너희들이 배운 적이 없어. 조화 중앙은 뭐냐면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했을 때 A, B가 그래서 어떤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얘가 수열을 이룰 때 이것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조화 중앙이거든. 조화 중앙인데 근데 이것은 그냥 공식을 좀 외워. 등차 중앙은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기하 평균이 루트 A, B가 되는 거고, 조합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 B 이게 바로 조합 평균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좀 암기를 좀 해놔라. 이게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가끔씩 등장해. 이 봐봐, 반원이야. 반원.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선을 그었어. 그리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면은 얘도 직각이 되지. 그지? 자, 지금부터 요것을 하나하나 그냥 좀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A하고 B 더한 다음에 절반을 나누면 뭐가 되니? A, B를 더해가지고 여기 A, B가 요 A, B라고 생각해. 대문자로 썼지만 이 A, B는 뭐라고 생각해? 뭐가 됐냐? 응? 반지름이잖아. 이 원이야, 원, 반원이야. 얘는 반지름이지, 반지름. 그치? 반지름이야. 그럼 봐봐. 지금 요 길이. 우리 직각삼각형 배우다 보면 요거 기억해?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거 기억해? 맞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는 얘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A 곱하기 B는 얘의 제곱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루트 AB 아니야? 요거 두 개 곱한 게 얘의 제곱이라고. 근데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냥 얘의 길이잖아. 그치? 그럼 얘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은 얘야. 그치? 근데 이 길이는 만약에 A와 B와 같다면은 얘도 반지름이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치? 근데 A가 요만큼이라도 적어도 무조건 얘는 얘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작게 되겠지? 자, 이게 바로 등차중앙과 등비중앙 그리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했을 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는 되게 대표적인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얘보다는 클 수 없다는 거야. 반지름 R보다는 클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길이가 바로 얘가 돼. 자, 이것은 너희들이 굳이 알 필요 없을 거야. 아마 지금 일단 조합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는 않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자, 얘를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써가지고 머릿속에 요 길이가 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 또 봐봐. 절대로 반지름보다는 얘가 작을 것이고 얘보다는 얘가 당연히 작잖아. 자, 같은 경우 A와 B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R로 똑같아. A와 B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이건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두면은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약수의 총합은 한동안 잘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너희들 중간고사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나왔었다라고 하면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이건 결국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 자, 일단 우리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자연수 n이 있다고 하시자. 근데 얘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자, A의 x승 곱하기 B의 y승 곱하기 C의 z승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하자. 그럼 일단 약수의 개수는 요거 기억해? 공식? 기억해? x 더하기 1, y 더하기 1, z 더하기 1 해서 곱해주면 돼. 이거는 가끔씩 나오는데 애들이 곱하지 않고 더하는 애들도 있고 가끔씩 더하기 1을 안 해주는 애들도 있어. 이런 것들은 일단 약수의 개수는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 자, 약수의 총합을 구해야 돼. 약수의 총합.
근데 일단은 얘가 자, 소인수분해 가지고 3개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구하기 되게 힘들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2개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자, 1A A 제곱 자, A 세제곱 1B B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곱한 것들이 전부 다 약수가 되는 거잖아. 자, 기억해야 돼. 이게 약수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약수야.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얘는 A 제곱, A의 세제곱. 얘는 B, A 곱하기 B. 얘는 A 제곱 곱하기 B, A 세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고, 얘는 B의 제곱, A 곱하기 B의 제곱, A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항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약수야. 약수. 그럼 얘네들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있는 항들을 내가 한번 잘 보면은 결국 이 항들은 1 플러스 B 플러스 B의 제곱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이렇게 문제를 했을 때 얘네들이 다 곱했을 때의 항이잖아 전부 다. 그리고 B는 이렇게 했을 때 얘 2줄 애들 나온 거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2줄 애들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약수의 합은 얘네인 거야. 결국에는 이게 약수의 합인 거야. 그럼 얘는 자 뭐라고 하니 초항이 1이고 공비가 B인 등비수열의 합인 거고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A인 등비수열의 1, 2, 3, 4항까지의 합인 거야. 얘는 3항까지의 합인 거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다 B의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2항까지의 곱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애들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려.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 2까지 있으니까 애는 2로 가버린다고 그냥. 아니야. 1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는 3이야. 3항. 애는 3항까지라고 생각해야 돼. 요렇게 여기 4항까지 했으니까 자 요거는 1 다시 B-1분의 B 다시 초항 1이니까 1 B의 3-1 곱하기 A-1분의 A의 4-1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약수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풉시다.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요건 뭐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문제를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들 그냥 정리를 해줬는데 자, 수열 문제는 그래. 수열 문제는 그래. 일단은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노가다를 해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수열의 합이든 아니면은 뭐 등차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수열 자체는 우리가 하나하나 숫자를 구해보고 그 규칙성을 찾아가는 거 그게 그거야. 오히려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 규칙성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노가다고 두 번째는 어떤 수학적인 방법인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쉬운 건 노가다야. 쉬운 건 훨씬 쉬운 건 노가다야. 그리고 사실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거의 대부분 그 직관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절대로 노가다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 보고 있잖아. 문제 보면서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노가다로 숫자 하나 두 개라도 구해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어차피 내신 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 시간 싸움. 타임 어택이니까 그 시간 싸움에서 이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 노가다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노가다는 너희들이 시험 공부할 때 안 하면은 시험장에서는 죽어도 못해. 시험 공부할 때 직접 많이 그 노가다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주 특별했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공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꼭 암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나가서 문제집을 다시 한번 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